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조금 풀렸지만 건조함은 남아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보름이 넘게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한편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월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권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동도 영하 2도, 포항은 2도로 영상권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영상 기온 이어집니다. 대구의 기온은 10도, 안동 9도, 포항도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기온도 평년보다 5도까지 최대한 높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덕간 동해선철도 지난 2018년 개통된 이후 연간 12만여 명이 이용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레일이 포항 영덕간 철도 운행 횟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서울이나 대구에서 KTX를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환승도 어렵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운행 횟수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개통된 포항 영덕간 동해선, 매일 상하행 13편의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돼 연간 12만 7천여 명이 이용해 왔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코레일이 열차 운행 편수를 13편에서 10편으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열차 감축으로 서울이나 대구에서 포항까지 KTX를 이용한 뒤 영덕을 오가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환승 열차를 1시간 이상씩 기다리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에 가서 이렇게 서울에 가려면 차편을 또 기다리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이 있고요. 코레일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달 영덕군의회가 동해선 열차 감축 운행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고 영덕군도 코레일 측의 열차 운행 시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역에서 KTX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내용. 두 번째는 영덕 포항 간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출퇴근 차량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는 그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한편 코레일 측은 낡은 디젤 기관차를 대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운행 편수를 감축하게 됐다며 운행 시간 조정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와 마당 포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등 복리시설 개보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6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태풍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단지 내 전기시설과 상수도 공급 설비를 응급 복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자율차, 전자제품 분야의 세계 최대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 박람회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참가했습니다만 미래형 자동차와 AI, 로봇 산업 등 5대 신산업 육성에 나선 대구시가 첨간단을 꾸려서 참가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 투자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적 벤처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업기업 육성기관이기도 한 플러그앤플레이는 대구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구시와 정보통신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3개 지사, 중국 5개 지사, 한국에는 서울에 1개 지사를 갖고 있는데 대구에도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PM기그룹 대구 지사를 통해서 대구에 있는 많은 첨단 기술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 사회의 협력은 대구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 유니콘 기업을 35개 키워냈고 구글과 페이팔, 드롭박스 등 세계적 기업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We generally would like to help, as I mentioned, 100 startups per year. We call it accelerate them. And from that 100, usually we invest in 10 startups per year that are most promising and can become a global company. 이곳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이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동안 예년처럼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약 10만 명의 세계인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만 10,000명가량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칭은 전자제품 박람회지만 전기차,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 등 미래형 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헬스케어, 로봇, ABB, 즉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대구에서도 33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녹즙기 제조업체는 녹즙기 본체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개인별 체질량을 분석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스와 운동법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한 50여 개국 이상에서 대리점도 있고 수출은 80여 개국 이상에 저희가 수출을 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시장은 많이 저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대구 공동관을 이용해서 대리점을 찾으려고 나온 거죠.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정보통신기술과 헬스케어, 자율차 등 미래형 첨단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구의 기업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경북에서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아파트 가격이 10에서 20% 떨어질 경우 전국적으로 전세 계약 8건 중 1건꼴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1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시도별로는 대구가 가장 높은 33.6%, 경북이 다음인 32.1%로 3건 중 1건이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지난 2018년 792억 원에서 2021년은 5,790억 원으로 급등했고, 지난해는 9월까지 6,466억 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성주하면 참외, 참외하면 성주군으로 유명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아주 심기를 한 농가에서 새해 벽두부터 참외 수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첫 참외 출하가 한창인 농가에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한 들녘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보온을 위해 덮어둔 비닐을 걷어내자 추위를 이겨낸 푸른 덩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랗고 탐스럽게 연근 참외를 수확하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남들보다 일찍 아주 심기를 하고 수정을 거친 덕분에 빨리 결실을 본 겁니다. 최근 찾아온 강추위에 걱정이 많았는데 예년보다 빠른 설에 맞춰 무사히 출하할 수 있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초반기에는 날씨가 좋아서 괜찮았는데
12월 달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가 낮아가지고 얘는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그 계기를 해서 다 내년에는 더 좋은 참외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성주군의 참외 재배 농가는 줄잡아 3,800여 개, 재배 면적은 3,420헥타르로 본격적인 수확은 2월 중순쯤 이루어집니다. 생산량은 해마다 18만 톤을 넘나들어 전국 생산량의 80%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지난해에도 병해충에 시달렸던 만큼 수확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추운 기간 중에는 발현이 안 되겠지만은 4, 5월 이후에 온도가 좀 좋아지면 좀 걱정됩니다. 좀 많이 이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초기에 정밀하게 좀 예찰해서 집중적으로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비를 빼기 전 수입인 조수입을 4년 연속으로 5천억 원 이상 달성한 성주군은 올해는 목표를 6천억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스마트 농장 기반 조성과 성주형 스마트 참외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MZ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미래 소비자를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후의 여파에 인건비와 농자재값 상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참외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으로 2023년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스코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협력사 취업 희망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사 등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오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기계, 전기, 용접 등 실무 기술을 집중 교육하고 교육 이후에는 채용 면접까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집합교육기관에는 숙식을 제공하고 월 80만 원의 교육훈련 수당과 교육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1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둔 이 시기에 딱 한 달 동안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곶감이 있습니다.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유명한 예천 은풍준씨인데요. 예년보다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곶감 출하와 판매가 한창인 은풍준씨 마을에 김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산골 마을. 집집마다 주홍빛 곶감이 야외 건조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한 예천 은풍준씨입니다. 옛날 우리네가 이 은풍준씨 처음에 시작될 때가 약 한 300년 되잖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그 감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름이 났습니다. 오전에는 야외에서 말리고 저녁이 되면 실내로 다시 들이는 작업을 67번 반복하면 납작한 과육 위로 떫은 맛을 덜어내는 하얀 분이 눈처럼 내려앉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과육은 일반 곶감보다 더 말랑말랑해지고 꿀처럼 달콤한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품질의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갖고 개별리를 포장을 하지 않고 공동 어떤 일의 작업장에서 엄선된 이제 그와 품질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을 수확해 사람 손으로 껍질을 깎아 모양을 내고 자연풍에 말리는데 1, 2차 숙성 작업까지 대략 90일 정도 걸립니다. 한 해 생산량은 보통 만접, 100만 개밖에 안 돼 일반 곶감보다 비교적 높은 값에 판매되는데도 대개 설을 앞두면 물량이 동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20%가량 늘 걸로 예상돼 예천군도 직영 쇼핑몰 예천 장터를 통해 은풍준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풍준씨는 12월 25일쯤 시작해 설 전후까지 약 한 달 동안 출하 작업과 판매를 진행합니다. 맛과 전통성을 꾸준히 이으려는 농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은풍준씨가 오랫동안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융자 등 근로자 이주 지원과 청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공장과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올해 경주시의 국도비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7% 증가했고 주요 예산 내역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 454억 원,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200억 원, 간포항 태풍 피해 복구 66억 원, 황남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등입니다. 날이 조금 풀렸지만 건조함은 남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보름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월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권 보이는 곳 많은데요. 대구와 안동 영하 2도, 포항은 영상권 보이며 2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도 계속해서 기온은 괜찮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는 10도, 안동은 9도, 포항은 11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성주 영하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성주 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김천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9도, 김천 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봉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봉화 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안에서 0.5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당분간 기온도 평년보다 3도에서 최고 5도 가까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